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하시려면은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게시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1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지금도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고 계세요. 우짜우짜님, 저희가 어제 종목 좀 봐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늘도 찾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장지현님, 요즘에 매매 어떠세요? 가끔 종목 올려주시는 거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익 잘 내고 계시는지, 잘 요즘 같은 장세 비 안 맞게 포트폴리오 잘 이렇게 보듬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장성원님,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님은 굉장히 일찌감치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또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은 많이 반겨드립니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공공대선님도 이렇게 종목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요 급한 대로 일단 전화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항공우주요.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예. 얼마에 사셨어요? 50,500원에 10%예요. 오늘 종가네요. 예, 오늘 종가 때 어제 샀어요. 아, 어제 사셨군요. 그래서 예. 51,500원에 비중 15%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이랬었는데 이 종목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셔서 사셨나요? 예, 성적도 좋은 거고 한국이 변기를 만들잖아요. 네. 제가 나이 많은데 이 변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뭐 탱크도 만들고 수출 사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샀어요. 아, 네. 앞으로 방위산업도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저희가 비중 한 번만 체크할게요. 10%세요? 15%세요? 10%요. 10%. 그러면 시청자님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게 이 항공우주가 네. 6만 한 5천 원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연락 뭐 너무 잘 주셨어요. 내릴까 오를까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저희가 65,000원 이 부분 기억하면서 한번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위산업 이 기술력의 매력을 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나. 그리고 사신 가격이 51,500원이셔가지고요. 지금 딱 중립 수준입니다. 오늘 종가와 똑같은 가격 55,000원에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님이 보시는 목표 주가 65,000원이면 한 수익률 30% 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산 업체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저도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 말고 이제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사이클이라던가 업황으로 보자면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는 맞아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은 또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어떤 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산 주식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어떤 사업 내용을 알려드리면 작년부터 폴란드 수주가 좀 있었죠. 작년 1분기 그리고 재작년 4분기부터 폴란드에서 뭐 FA 50이라고 얘기하죠. FA 50을 수주를 하면서 실적 반영이 3분기 내지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실적 반영이 일단 됐고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못 나왔어요. 예상했었던 거, 이게 습승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승률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3분기는 실적이 좀 약간 밀렸다. 좋았는데 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올해 4분기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그러면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주가 슈팅이 나올까? 예상이 하자면 슈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23년 쭉 보면은 2023년 1월, 2월, 3월 달에 주가가 이 무거운 주식이 4만 원부터 6만 원대까지 거의 2달 내에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거의 38% 내지 4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일단 작년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지금은 어떤 관계냐면은 지금은 주가가 실적에 반영하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부분들은 회사의 내용은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작년에 폴란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폴란드 수주의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 중에 하나고 일부는 GPM이 조금은 꺾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간 입장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고요.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뭐 6만 5천 원대까지는 상반기에는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반기는 어렵고요.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상반기 내로는 주가가 6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리고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어떤 전쟁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쯤 나오게 되면은 이런 애들은 멀티플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상 보면은 6만 5천 원 이상 보기는 좀 어려운 주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6개월 기준 목표 주가로 56,6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면 매도. 좀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0일선 깨지면 매도로 49,3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연말까지 보신다면 6만 5천 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상반기나 뭐 이때까지는 6만 원 넘는 것은 약간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의견 드렸어요. 예. 예. 어떻게 좀 답이 되셨어요? 예, 잘 봤어요. 예. 예, 잘 봤습니다. 잘 예, 좋은 하루 수행되세요. 되시고 선생님한테 명심한다고 예. 전해드리세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잘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아무래도 사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잘 대응하시면은 꼭 수익 내셔서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일정 부분 좀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영업 환경이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탄력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출발해 봅니다. 그리고 이 방산주들은 수은법 많이 보시더라고요. 수출이익 은행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그거 되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또 방산주들 2월에 한 번 더 비상하기를 저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에 계속 종목 올려주고 계시죠? 아, 강병옥님 오셨네요. 그리고 이명봉님, 금상첨화님도 늘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하시면서 반겨주셔가지고 내적 친밀감이 뭔가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시다가 갑자기 좀 필명 안 보이시고 하면 아, 요즘에 좀 바쁘신가 하면서 내심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님 있으시고요. 서원희 님도 종목 고민 신청해 주셨고요. 일중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종목 신청해 주시네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저희가 어제 좀 봐드렸는데 네, 또 삼성물산이 요즘 워낙에 좀 핫해서 그런지 종목 진단 신청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르마니 님도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좋은 날림의 종목 현대백화점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안 움직였는데 최근에 유통주들 뭐 자산주 성격 이쪽으로 좀 강하죠. 사신 가격이 역시나 좀 있으시네요. 9만 원 초반에 사셨어요. 9만 1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수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10% 정도 있으시니까 추가 매수도 좀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 종목 7% 올랐고 사실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9만 원대면은 벌써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사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만큼이나 좀 반등이 나오면은 빨리 그냥 나오는 게 좋을지 지문상 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구간에서는 원금 회복하시기에는 사실상 불가한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거는 아침에 저희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산주 성격을 띠고 있는 내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락이 좀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대백화점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PBR이 지금 0.3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1배가 넘어가는 상황까지 올라온 거죠. 일단 결과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은 올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기준으로 4조 2천억에 영업이 3천억, 2022년도 5조에 영업이 3,200억 역성장이었고요. 그리고 확연하게 역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탑라인이 거의 1조 이상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올해 연말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구간에 돌입했었던 작년의 하나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 만약에 예상치 기준으로 매출액이 5조 언저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을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백화점 주식들 같은 경우가 얼마나 높은 성장이 보일 건가는 사실상은 좀 많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면세점이랑 진입수가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하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높게 보면은 정고점 뚫느냐 안 뚫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저평가된 주식들 위주로 어떤 밸류업 프로젝트 중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주가가 일단 1차적인 주가는 목표 주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00이선 깨지면 매도 5만 4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워낙 오래 들고 계시기도 했고 바닥 대비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꼭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의 목표치 7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실을 그래도 최대한 20% 정도대로 좀 축소가 된 상황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잘 유념해 주시고요. 손절 라인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림의 종목 현대백화점 봐드렸습니다. 필명은 좋은 날림이신데 저희 가끔 올려주신 종목군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수익 나는 종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좋은 날림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약간의 좀 아쉬움과 함께 저희가 오늘도 채택을 해서 이렇게 골라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좋은 날림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비코전자요. 아비코전자. 얼마에 사셨어요? 네, 15,650원에 23%요. 아, 요번에 꺾이기 전에 사셨네요.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 들고 계셨고. 예, 그러면은 6개월 넘었어요. 6개월이 넘으셨다고요. 예. 그럼 15,650원에 비중이 23%시고, 그럼 6개월 동안에도 박스권 막 기록하다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래로 좀 꺾여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예, 15,100원인가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게 최고점이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시청자님, 지금은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매도할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렇다면 비중을 늘려야 될지 몰라서요.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23%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사셨어요? 아니면은 좀 분할 매수 하신 거세요? 분할 매수였죠.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 19,000원까지 가갖고 분할 매수했죠.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끊지 마시고 다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미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비코전자입니다. 반도체 좋다, IT 좋다 그랬습니다. 분위기 괜찮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은 속이 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가는 12,000원을 하회한 가격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비코전자 연일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언제쯤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빠져나오는 전략도 알려주세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업황이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아요. 이거 아비코전자는
되게 업력도 되게 오래됐고 회사도 되게 탄탄한 회사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찌됐든 간에 DDR5 관련 주식으로 엮여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DDR5 인덕터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전방 산업이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업황이 전반적으로 감산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당연히 작년 실적은 당연히 적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시장은 아이베코 전자는 바닥은 조금 약간 다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은 이제 바닥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 입각해가지고 어디 가격이 저점이고 이 가격이 깨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대다수의 이제 상담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으로 실릴 때 수급이 같이 붙어왔을 때 그때 사이클상 같이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동반 거래가 좀 실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와야지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부분 얘기를 하는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를 얘기를 하는데 서버용 CPU 같은 경우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양산이 빠르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6월달, 7월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도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랐고요. 지금 현재 형국은 그 기대감이 그냥 실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좀 밀리고 있는 형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지정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언제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래가 동반으로 실릴 때 거래량이 지금은 흘러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도 12만 주밖에 안 됐고 마이너스 0.6%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12만 주에 마이너스 0.6%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동반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일 때 일정 부분은 추가 한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는 손절은 지금 구간에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목표 주가는 200일선 구간인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당장은 조금은 힘든 시간을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15,000원, 추가 매수 궁금하다 하셨는데 만약에 거래가 붙으면서 양봉 나오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달아드렸는데요.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점 해소되셨어요? 근데 7일간 이거 지금 빠졌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쵸, 네. 근데 이거 DDR5라 그래서 이걸 구입했는데 네. 근데 15,0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시간을 좀 투자를 한다면은 15,000원 정도까지는 이 기업 가치가 되는지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올라올 주식인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 초에 기대했었던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DDR5 모멘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은 약하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아비코전자 봐드렸습니다. 시장에 핫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큰 이슈인지 이만큼 큰 이슈인지 사실 산업 현장에 있지 않는 이상 딱 이 부분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 실전 투자하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아비코전자 모멘텀 보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연일 좀 어려운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 계속해서 좀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유튜브 보겠습니다. 이수자님 어제도 저한테 특정 종목 상승과 하락 보장해달라고 제가 어느 날 되면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유튜브에 등장해서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요즘에 자동차, 오늘 자동차 정말 강했었죠. 이 부분 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성우하이텍 금상첨화님 신청을 해주셨고요. 9,950원. 약간 모자란데 거의 원금 부근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8% 비중이시래요. 그래서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오늘 이런 분위기 타면서 13%나 올랐습니다. 장중 고점도 시청자님 원금 근처까지 가서 오늘 좀 조마조마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성우하이텍 이 기세를 몰아서 과연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거의 10,000원 선까지 회복이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게 펀더멘탈로 입각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주가가 어떤 그 요인으로 올라갔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 첫 번째로는 현대기아차가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간단하게 조건 검색식으로 해서 국내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저PBR 종목들, 저퍼주들 검색해서 찾으시면 상위권에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지주회사 내지는 중소형 지주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다 걸려들 거예요. 건설사들 일부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컨셉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대응도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회사 좋은 거 당연히 맞습니다. 성우하이텍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기아, 멕시코 법인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성우하이텍이 수혜를 보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첫 번째로는 이런 주식들이 단독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현대기아차들의 주가가 선행적으로 주가가 올라가 줘야지만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다 대부분 4% 내지 5%다 올라갔잖아요. 이런 애들이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은 보통은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 윗단 애들 종목들이 먼저 선행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비중이 9,950원이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 지금 13%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주가는 다시 밀려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는 추가 매수 라인은 8,300원 정도 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한 15% 정도 이내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라인은 1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밀렸다 안 가고 요번에 10,000원까지 오면은 그냥 원금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매도하고 나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봐드렸어요. 만약에 원금 회복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8,300원에서 추가 매수 한 15% 정도 더 하셔도 좋겠다. 지금 비중이 8%로 낮으신 편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아닐 경우 그냥 바로 이렇게 원금 회복까지 되시면은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금상첨화님의 종목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성우하이텍 봐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거의 뭐 잊혀진 종목군들이 요즘 들어서는 빛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좀 묵혀두셨다가 진단 신청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종목이 계속 올라오는데 미래에셋증권도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은행 이런 은행권, 금융권, 보험주, 지주사 정말 또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MS 오토텍,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 색깔이 비슷합니다.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주들 신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또 종목 신청해 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시장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사투루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이 종목 8,800원에 비중 15%로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까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같은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원금 근처까지 온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52주 신고가네요. 과연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시청자님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식도 똑같아요. 이 주식도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던 부분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자사주 매입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되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이게 7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고요. 25일 날 했기 때문에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장내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장내 매수로 자사주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시장 타이밍과도 좀 약간 이게 엇박자가 나면 되게 안 좋은데 정박자가 나게 되면은 주가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효과가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일례로 자사주를 매수하고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반복적인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일어난 케이스가 대표격으로 미연상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처럼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사실 정부의 정책, 그리고 회사의 정책, 그리고 회사의 주주 환원 정책과도 약간 정박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사실 시청자분이 매수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9,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조금 넓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 드리기 때문에 60일선 깨지면 매도 7,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사람 마음이 손실 볼 때는 원금 회복하면 바로 팔아야지 싶은데 워낙에 막 이슈도 되는 것 같고 수급도 들어오고 신고가 리스트 이름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원금 회복하고도 막 더 가나 싶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면 미래에셋증권 9,000원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어떤 펀더멘털 개선을 요구되는 뭔가 트리거가 있다면 좀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털고 시간을 좀 가지고 다시 재매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 났을 때 미리미리 좀 빠져나오셨다가 챙기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전략을 알려주시네요. 또 이렇게 팁을 얻어갑니다. 단계 올랐는데 뭔가 체질 개선이 확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챙기자. 그래서 고조사토루님의 미래에셋증권도 원금 거의 부근입니다. 9,000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0일선 7,200원.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상첨화님 그 사이에 성화이텍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보면서 저도 이 종목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좀 보면은 도움을 어떤 분들은 또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비슷한 컨셉입니다. 오늘 FNF 홀딩스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서 로라 필명 쓰시는 분이 FNF 홀딩스 이 종목이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모모 홀딩스 이런 지주사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한가의 왕좌에 앉은 FNF 홀딩스 1년 내내 뒷걸음질 쳤었죠.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종가가 19,330원. 근데 상한가 주문량이 많지는 않았었네요. 저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24,000원입니다. 비중 10%. 포기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쳤네요.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라고 간결하게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간의 희노애락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FNF 홀딩스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그래서 포기했던 종목이구나 이셨구나 싶으실 텐데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종목도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다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가 약간 이제 거래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FNF 홀딩스는 사실상 지주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이제 연결 자회사들 사업 회사인 FNF에 이제 배당을 일부 좀 받는 그런 지주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사실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들은 이런 테마 아닌 테마가 연속성이 있으냐 없느냐로 봐야 할 텐데, 그거는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 중에서 지주회사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냥 여기 차트로 봐서 홀딩스만 치더라도 엄청난 주식들이 검색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있을 때 이런 회사들이 어떤 내재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자면 이거는 연속성을 띌 가능성은 상당 부분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속성을 띈다면 보통은 이렇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첫 번째로는 국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뭐 배당을 주는 거를 좀 발목을 잡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대표격인 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일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고배당에 있어서도 좀 약간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고, FNF 홀딩스는 사실상 지금은 테크니컬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200이선 꺾이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원금 이상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욕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여건의 소지가 적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여기서 200이선 깨지면 매도하시고요. 200이선 깨지지 않으면 바이앤홀드 하셨다가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서 손절 라인을 200이선 깨지는 1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FNF 홀딩스입니다. 지금 오르는 것만 봤을 때는 막 한없이 갈 것 같은데, 조금 더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종목 원금 회복까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200일 이동평균선 이게 꺾이지 않는 한 좀 가져가 보자.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200일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일선 꺾이면은 그때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해서 팁을 드렸고요. FNF 홀딩스 비슷하게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로라님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보고 계시다면은 또 게시판에 소회를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들고 계신 종목에 있어서 어부반도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을 같이 써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엑스트큐브요. 네. 작년 10월쯤에 구매했었고요. 네. 예, 10% 정도 되고요. 금액은 8,800원인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8,800원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10월쯤에 네네네. 사셨다가 추가 매수 네. 하셔가지고 8,800원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네. 그러면은 원래는 한 12,000원 정도 돼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합한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 거세요? 네네네. 아, 그래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으신데, 이 종목 당시에는 어떤 점을 보고 매수하셨어요? 그게 뭐, 네, 뭐라 그러지, 이게 된다고. 아, 신약 같은 아무래도 네네네, 제약 그게- 바이오니까. 네. 네네네. 그래, 된다 하고 했는데, 저 얼마 전에 또 얼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15,000원인가 올라가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네네. 시청자님은 그렇네요. 지금 한 12,000원 뭐 이때까지, 그리고 작년 말에는 15,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정해두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좀 내려가니까 답답해서 계속 제가 추가 매수를 한 상태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네. 네.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지겨우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좀 빨리 나오고 싶으세요? 빨리 나오고 싶어요. 이제 조금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포트 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더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시고. 있어요. 예, 반도체 알겠습니다. 있어요, 저. 반도체가 있으시고 네네네. ST큐브 이제는 좀 작벌을 하고 싶은데 영 좀 질적질적하네요, 종목이. 예, 네. 저희 봐드리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떨려요. 예, 전화 연결하시면은 아무래도 평소에 좀 안 하시던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좀 편하게 주변에 아는 동생, 언니, 뭐 네, 친구와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ST큐브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오늘도 52주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큰 종목은 괜찮은데 이렇게 중소형주들 뭐 안 좋은 뉴스 나와서 또 뒷걸음질 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ST큐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보고 있는데, 네. 예, 이 회사가 넬바스토바트라는 면역가문 업체제 글로벌 1상을 완료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안정성 입증이라던가 이런 주요 평가 지표에서는 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이오 디벨로퍼 라이센스 인에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랑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을 글로벌 빅파마에 넘기는 전략이에요. 다 대부분이. 그게 다 디벨로퍼들이 하고 있는 전략인데 중요한 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 제대로 된 바이오 디벨로퍼가 사실 별로 없어요. 다 문제가 있었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막 상한가 올라가고 이렇게 작전하는 주식들 많았는데, 물론 이런 주식은 작전하는 주식은 아니길 원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낮아요. 지금 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회사를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자면 지금 당장으로는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바이오 신약이 좋으면 그런 거 다 문제 없지 않냐라고 이게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서 라이센스 아웃해서 주가가 좋냐? 근데 생각보다 좋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라이센스 아웃했던 회사들 종근당, 레오켄바이오 보면은 예상했었던 것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요. 이미 다 주가가 슈트 한번 나왔다 다 밀렸거든요. ST큐브 같은 경우는 당장 일상 완료한 거 이후로 지금 나오고 있는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 건 없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감사보고서 시즌에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구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면역강문 업체제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를 시청자분께서 지금 임상 1상 진행 완료했다고 하는데 최소 2상 진행 완료까지 보려면 3년, 4년까지는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제 생각은 그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최소한 유상 증자는 2번, 3번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라이센스 아웃해서 넘기면 나이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시청자분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회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딱히 그래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셔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으로 나올 것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버틸 때만큼 버텼다가 4,900원 정도 대의 가격이 깨지면 그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털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손절 라인은 4,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4,900원 안 깨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계속 가져가면 원금 회복이 되나요?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첫 번째로 예. 이 회사가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예. 신약이 이상이 완료가 돼야 될 텐데 이상이 완료된 시기가 최소 2년, 3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 전후를 틈타서 주가가 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제약바이오 종목이 이렇게 어렵네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이상 징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SD큐브를 마지막 종목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내 종목의 좋은 점만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놓치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에 좀 꼼꼼하게 봐드리는데요. 마지막 종목 ST큐브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좀 묵혀놨던 종목군들을 살짝 들춰보면서 언제쯤 원금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팁을 얻어보죠. 이제 FOMC도 끝났고 뭘 봐야 될까요, 차장님?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네. 1월 내내 사실 작년 11월, 12월 달에 되게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내년부터 좋아진다. 그리고 웨이퍼 투입기 늘어나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도 지금 메모리 감산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빗그로스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내년도에 봤을 때 HBM 내지는 AI 시장도 열린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 생각했었던 것보다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객장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직원들이랑도. 근데 예상했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1월 내내 빠졌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안 좋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관가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2차전지 그리고 엔터 주식들 그리고 조선 종목들도 조선사 종목들 일부 뭐 현대 미포나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익 하향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뭐 센티가 꺾였다라는 부분들을 확신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차전지나 엔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업종 이익 하향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단기 바닥은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호전 종목들, 연간 실적 호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리노공업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2월 사실 첫 테이프가 미증시 대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조금씩 또 만회해갈 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지문상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조금 뒤늦게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젤파고TV님 글 남겨주셨어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풀타임 사서 할게요 하셨는데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목을 안 봐드려도 우리 마음 좋은 시청자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저희에게 끝 인사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장 버티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뭔가 조금씩 볕이 드는 것 같죠. 이런 흐름들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거래에서는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이쪽으로 약간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뭐 힌트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과연 오늘 장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좀 뉴스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미리미리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진짜 쉬운 진단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시죠? 한 종목 말고요.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봐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접수는 미리미리 받습니다. 02-2128-3388번. 방송이 끝나더라도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접수해 주시면 금요일 오후 4시에 두 분의 전문가의 다양한 시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